진골춘화 유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릎의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무릎 통증을 유발하는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가장 치료, 회복이 힘든 질환은 바로 지금 설명드리는 퇴행성입니다. 퇴행성 관절염. 가장 마지막 치료의 하나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되는 원인은 주로 특발성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진골춘화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을 위장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또 다시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극히 진골춘화 저의 의견일 수도 있기도 하지만 제가 20여 년을 이렇게 보면서 임상 그리고 많은 공부를 통해서 확신하고 또 한의학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려면 그 원인이 되는 먼저 위장의 문제를 해결하여 위장이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을 시키는 것이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치료의 가장 중요하면서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은 왜 발생되고 또 어떻게 진행되며 치료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은 위장의 비정상적으로 기능이 저하되면서 경락과 신경의 원활한 흐름이 약해지고 무릎 관절과 무릎을 주관하는 근육에 독소가 쌓이고 또 그렇게 되면서 근육이 부정렬이 발생되면서 대퇴골과 비경골이 어느 한쪽으로 편측으로 기울어지고 변형되면서 무릎 연골이 한쪽 면만 강하게 압박이 주어지면서 연골의 빠른 마모와 함께 독소의 침착과 염증이 오랜 시간 발생하면서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 나타난다는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이 되면서 무릎은 외관이 심하게 붓고 또 대부분 안쪽으로 많이 무릎 자체에서 휘어짐이 나타나고 또 부음과 동시에 무릎 자체에서 열이 발생되고 또 사라졌다가 반복되었다가 또 무릎 자체에 물이 차는 현상들이 또 생기곤 합니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게 상완, 이게 대퇴골이죠. 대퇴, 이쪽에 있는 소퇴인데 무릎이 양쪽 똑같이 하중을 받게 되면은 이 무릎은 200년 가까이 쓸 수 있는 그런 훌륭하게 조물주가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바로 무릎의 부정렬, 곧 근육이나 장부의 문제에서 어느 한쪽만, 주로 안쪽인데 한쪽만 강하게 압박을 받게 되면은 이 연골, 이 부분에서 파괴가 되고 또 부정렬이 이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붓거나 또 물이 차거나 그런 현상들이 발생됩니다. 보행을 할 때 한쪽 면만 강한 압박으로 연골이 약해져서 이변 뼈와 직접 연골이 맞닿게 되면서 심한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염증이 계속 지속되고 또 가속화되면 휴식을 취할 때도 통증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것이 쌓이다 보면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미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되어 연골이 변성되거나 연골이 파손되거나 또 닳아서 없어진 연골은 다시 재생되거나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은 이건 매우 어렵습니다. 무릎 전체가 완전한 퇴행이 되어버렸거나 연골 전체가 모두 닳아버린 경우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어느 한 일부분만 퇴행이 심하게 있거나 일부만 연골이 없어진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고령이시거나 너무 심한 경우만 아니라면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무릎의 일부가 퇴행되었거나 연골의 일부가 닳아버린 경우도 그 부분은 원래대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을 치료하면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미 망가진 곳은 복원이 안 되더라도 정상적인 부분을 사용함으로써
약 70% 정도까지는 통증에서 회복이 되고 또 충분히 보행과 달리기까지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젊은 시절에 튼튼한 무릎으로 회복되는 것은 좀 어렵지만 걷거나 내가 일을 하거나 또 약간의 달리기 정도까지는 충분히 회복되게 됩니다. 정상에서 한 70% 수준의 상태로 충분히 관리를 통해서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치료하는 방법을 설명과 또 실습을 통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인이 되는 부분부터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위장의 기능이 저하되면 무릎 통증과 더불어 허리 통증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올바른 식습관을 반드시 잘 지켜나가고 또 위장의 기능을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퇴행성 무릎 관절염 치료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릎은 퇴퇴신경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퇴신경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흉추 12번, 요추 1번, 요추 2번, 요추 3번 그 주변에 신경이 나오는 부분에 있는 기립근을 잘 교정을 시키고 또 추체도 교정을 통해서 부정열이 생기지 않도록 또 부정열이 있다면 정상 상태로 돌려줘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릎 통증과 무릎 관절 통증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무릎을 지배하는 신경이 자주 포착되는 그 근육인 장요근을 충분히 이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퇴퇴신경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장요근 관리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그렇게 신경까지 관리하고 나면은 자, 무릎 주변의 근육,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 옆쪽에 있는 대퇴근막장근, 안쪽에 있는 내전근들, 뒤쪽에 있는 함스트링들 이 근육을 부정렬이 되지 않게 서로 균형이 맞게 정확하게 관리를 해줍니다. 이 말씀드린 방법은 제가 실제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되면 바로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효과를 보질 못하고 한 2주 정도의 치료 기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4주 정도의 보존적 치료를 받게 되거나 스스로 자가치료를 꾸준하게 4주 정도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보행도 할 수 있고 내가 일상생활을 충분히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또 운이 좋으신 분들은 등산이나 달리기 정도도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모든 보존적 치료로도 이걸 많이 시행해도 증상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만성화가 되어 있다면 그때 수술적인 문제는 고려해봐도 절대 늦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존적 치료를 실시하면은 지금까지는 거의 90% 이상이 만족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직접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라고 해서 치료가 어마어마하게 거창하거나 어떠한 굉장한 약이나 포인트 치료 그런 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무릎 통증과 치료 방법은 되게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시켜주고 또 첫 번째 가장 제가 원인이었다는 위장 관리만 철저히 하게 되면은 나머지 관리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원인이 되는 위장을 먼저 관리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식습관을 먼저 꼭 지켜가야 되고 그런 다음에 흉추 6번, 7번 그리고 8번 이 세 부분에 있는 추체를 정확히 부정열을 해소시켜서 신경 전달이 위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방법은 먼저 6, 7, 8번 주변에 있는 기립근을 충분히 이렇게 마사지 또 기타 각자의 술기를 통해서 기립근 그 중에서도 중요한 다혈근을 잘 이완을 시켜줍니다. 반대쪽도 같이 6번, 7번 그리고 흉추 8번까지 세 마디를 충분히 다혈근을 이완시킨 후 저희는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는데 안 되면은 집중적으로 여기를 계속 마사지를 해주면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꼭 들어서 전체가 나오게 뒤로 조금 보세요. 그리고 추체 상태, 간격이나 좌우 변이를 살펴서 거기에 변이가 있는 것을
교정을 해서 뼈가 정상적인 위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망치로 교정을 하게 되면 위험성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시술자의 감각으로 교정을 하고 또 그 사람 현재의 나이와 그런 걸 병력을 모두 합쳐서 고려한 다음에 교정을 하기 때문에 심하게 하거나 또 무리하는 그런 교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정을 해서 위험하거나 혹시 문제가 생길 우려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음은 이제 위장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대퇴신경이 나오는 흉추 12번부터 요추 1, 요추 2, 요추 3번, 길게는 요추 4번까지 이 부정렬을 또 문제가 있다 하면은 다 해소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위의 방법과 동일하게 먼저 주변에 있는 기립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다혈근을 충분히 이완을 시킵니다. 각자의 술기에 맞게 저희는 이런 도구를 쓸 수도 있지만 아닌 분들은 손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침이나 주사를 활용하셔도 다혈근만 충분히 이완시키면 목적은 달성이 됩니다. 이렇게 12번부터 요추 3번까지 이 주변에 있는 다혈근을 잘 이완시킨 후 마찬가지로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러한 도구를 써서 고타법을 통해서 부정렬을 해소해 나갑니다. 또 좌우의 변이, 또 상하, 간격을 다 살펴서 틀어진 부분이 있으면은 그에 맞게 교정을 하고, 너무 후만되어 있거나 간격이 맞지 않으면 또 그에 맞게 교정을 합니다. 이와 같이 먼저 위장의 문제, 그리고 요추, 흉추 12번도 요추 3번에 대퇴신경이 나오는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 치료가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무릎 통증과 무릎 관절의 통증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대퇴신경이 나오는 부분부터 먼저 해결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신경을 자주 포착하는 장요근 관리입니다. 그래서 장요근 관리는 무릎이 아픈 쪽을 위주로 하지만 양쪽이 다 그렇다 아니면은 한쪽만 그렇더라도 일단은 양쪽에 있는 대요근을 같이 관리를 해줍니다. 관리하는 방법은 이쪽으로 조금만 오세요. 한쪽으로 무릎을 밑으로 하나는 내리고 다리를 하나는 이와 같이 깍지를 껴서 잡아줍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제 다리로 아래 다리를 딱 막은 상태에서 잡고 다리를 최대한 늘려서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최대한 10초 정도 스트레칭을 해준 다음에 다시 릴렉스 시키고, 또 5초 정도 쉬었다가 다시 최대한 스트레칭을 시켜서 10초 정도 늘려서 기다려주고, 이런 방법으로 장요근을 대퇴신경이 포착되는 장요근을 먼저 관리를 해줍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면은 이제 제 스스로 혼자 하는 방법입니다. 다리를 한쪽을 길게 뻗고 한쪽은 기마 자세를 만듭니다. 팔은 한쪽을 잡아서 동치금 잡아서 최대한 이와 같이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래서 장요근이 여기서 충분히 이완이 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장요근 스트레칭을 혼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서 스트레칭을 하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이제 다리 근육 전체를 관리하는 겁니다. 다리 앞쪽에 있는 근육, 뒤쪽에 있는 근육, 안쪽에 있는 근육, 바깥쪽에 있는 근육을 전체를 검사하고, 또 거기서 이완이 되어 있거나 아니 좀 단축이 되어 있거나 무릎 쪽에 통증이 있는 쪽을 그 근육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줍니다. 먼저 내측에 있는 근육부터 관리해 보겠습니다. 내측에 있는 근육은 이 상태로 최대한 늘려서 내측에 있는 근육을 최대한 스트레칭 시킵니다.
지금 내측에 있는 근육이 사실은 가장 무릎 통증의 주범 중에 앞쪽과 내측의 근육이 가장 주범인데 더 내측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무릎이 안쪽으로 휘어지기 때문에 내측에 있는 근육이 단축 경향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늘려서 10초 정도 유지해주고 릴렉스하고, 또 최대한 10초 정도 늘렸다가 또 한 5, 6초 정도 릴렉스 시켜주고 해서 내측에 있는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킵니다. 이번에는 이 측면에 있는 근육, 바깥쪽 측면에 있는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입니다. 다리를 이 상태로 놓고 반대쪽 다리를 끌고 와서 이렇게 잡고 또 최대한 스트레칭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릴렉스 시키고.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근육도 충분히 이완될 수 있도록 스트레칭을 시켜줍니다. 다음은 이제 뒤쪽에 있는 근육입니다. 뒤쪽에 있는 근육은 이렇게 들어서 다리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상태에서 이 무릎이 또 굽혀지면 안 됩니다. 그 상태에서 최대한 스트레칭 해주고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릴렉스 시키고 해서 뒤쪽에 있는 근육도 충분히 이완시킵니다. 자, 이번에 엎드려 보실게요. 자, 아까 내측에 있는 근육과 쌍벽을 이루게 중요한 앞쪽에 있는 근육입니다. 앞쪽에 있는 근육은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이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스트레칭을 시켜줍니다. 최대한 스트레칭을 해서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릴렉스 시키고, 또 최대한 스트레칭을 10초 정도 시켰다가 릴렉스 시키고, 이런 방법으로 네 군데 앞, 뒤, 옆까지 앞, 안쪽, 뒤쪽, 바깥쪽까지 해서 네 군데 근육을 단축이 되어 있는 거가 있으면은 이완을 충분히 시켜서 무릎이 서로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을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퇴행성 무릎 통증은 충분히 치료도 할 수 있지만 더욱 중요한 예방 또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평소에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서 위장 기능이 저하되지 않게 항상 정상 상태를 유지해주고, 등산이나 걷기 등 다리를 좀 내가 무리하게 좀 사용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무릎 주변의 근육을 충분히 스트레칭을 실시해서 부정렬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통증이 무릎에서 조금이라도 발생된다면 지금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그런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즉시 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전문가의 소문을 빌려서라도 바로바로 치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아픈 후의 치료는 정말 늦습니다. 항상 미리미리 챙기고 예방하는 습관이 남의 손에 의지하지 않고 내 두 다리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큰 행복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